지식은 곧 시간이다.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곧 시간을 의미한다.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는 것은 무한한 인내심과 몇 달에 걸친 연습, 그리고 단연간 고도의 집중을 요구한다. 기술을 연마하거나 운동을 배우는 것, 좋은 엔진을 만드는 법, 그리고 달에 도착하는 법은 모두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과연 정신도 배울 필요가 있을까? 나 자신의 변덕과 행동, 반응, 희망, 실패, 슬픔, 기쁨, 그리고 나에 관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말했듯이 물질적 관점에서 지식을 모으고 그 지식을 토대로 행동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과연 정신적 세계에서도 동일한 원칙과 움직임으로 적용될까? 우리는 자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반응과 행동, 기쁨, 우울함, 상상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한된 것은 배울 수 있지만 제한되지 않은 것은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정신세계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며 그러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신세계 속 시간이란 허상에 불과하며 어쩌면 적일 수도 있다. 생각이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 허상이 진화하고 성장하여 커진다. 모든 종교적 활동의 허상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막강한 힘과 어마어마한 소유물, 오랫동안 축적한 예술작품과 부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 계급과 복종을 종용하며 당신에게 더 깊은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한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수세기 동안 허상이 커지고 일구어져 진화한 결과다. 정신은 의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며 이미 지나간 것들과 죽은 것들에 대한 기억이다. 우리는 기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신이 곧 기억이다. 모든 전통은 그저 과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전통에 매달리며 그것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 즉 무엇이 되거나 무언가를 달성하는 시간에 멈춤이 있을까? 배워서 알 수 있을까? 아니면 허상에 지나지 않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기억의 움직임에도 끝이 있는 것일까? 만약 시간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억과 지식, 추억, 경험같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현상들과 시간 너머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 여러 번 말했듯이 지식과 생각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것은 제한적이지 않은 것과 그 어떤 관계로도 엮일 수 없다. 반면에 제한적이지 않은 것은 제한적인 것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다. 그 소통이 반드시 늘 제한적이고 좁고 또 단편적이지만 말이다. 산업적 생각을 가진 누군가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무제한적인 것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볼 것이다. 우리는 늘 보상을 원한다. 처벌과 보상의 원칙에서 사는 우리는 보상을 위해 명령을 잘 따르도록 훈련된 개와 다를 바 없다. 늘 복종에 따른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제한적인 뇌가 이런 욕구를 만든다. 뇌는 생각의 중심이고 생각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적이다.
엄청나게 특별하고 이론적이며 잴 수 없는 무언가를 발명할 수 있지만 이 발명 자체는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삶의 수고스러움과 고역, 자기 중심적 활동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않은 한 우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크기를 잴 수 없는 것을 말로 측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늘 잴 수 없는 것을 단어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은 실제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징을 섬기고 결과적으로 늘 제한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무 꼭대기에 구름이 걸려있고 새들은 조용히 천둥 번개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아침은 진지해지기 좋은 아침이다. 존재에 대한 모든 것과 신과 인간에 대해 질문하기 좋은 아침이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기억의 움직임에 불과한 정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관찰만 할 뿐이다. 생각의 움직임이 없는 관찰, 시간과 과거의 지식에 구애받지 않는 관찰, 과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관찰자 혹은 관찰하는 주체 없이 순수한 관찰 말이다. 그저 지켜본다. 구름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나무와 작은 새를 지켜본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다. 열심히 주위를 깊게 지켜본다 하더라도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고요하고 텅 비어있는 광활한 공간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뿐이다. 크고 작은 잎사귀 끝에 맺힌 물방울이 보기 드문 보석처럼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늦은 비에 깨끗이 씻긴 잎사귀 끝에 맺힌 물방울은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었다.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공기 역시 축복을 받은 듯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깨끗한 ip사귀에서 반짝거리는 빛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구의 아름다움이 점점 더 진해지는 느낌이었다. 흉측한 전깃줄과 전봇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세상의 온갖 잡음 속에서 이 땅은 오래도록 풍요로움을 간직한 채 견뎌왔다. 곳곳에서 일어난 지진이 땅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전히 아름답다. 우리가 진짜 지구와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일하며 먼지 속에 손을 집어넣거나 큰 바위와 돌멩이를 들어 올려 보기 전에는 지구의 고마움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지구, 꽃, 거대한 나무와 힘센 풀들, 길가에 있는 울타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없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그런 아침이었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기뻤다. 천국은 파란색이었고 태양은 천천히 언덕 뒤에서 고개를 들어 온 사방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전깃줄 위에서 익살스럽게 뛰어다니며 제주를 넘는 흉내집 바퀴를 바라보았다. 높이 뛰어올랐다가 다시 똑같은 자리로 내려왔다. 즐거워하며 날카롭게 울어댔다. 삶을 즐기고 있는 듯한 새를 지켜보고 있으니 오로지 그 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켜보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미 오랜 전부터 지켜보고 관찰하는 존재 없이 긴 꼬리를 가진 회색과 흰색의 그 새만이 있을 뿐이었다.
즐거워 보이는 새의 한바탕 소란을 그 어떤 생각의 움직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절대 오랫동안 바라보거나 관찰하지 않는다.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에 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배제한 채 새들과 잎사귀 위에서 흔들리는 작은 물방울, 벌, 꽃, 길게 줄을 선 개미를 지켜본다면 시간은 멈춰버릴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지켜볼 시간도 인내심도 없다. 사람들이 걷는 방법, 나누는 이야기, 취하는 행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들의 허영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함이 보인다. 그들은 무관심하고 냉담하다. 하늘 높이 독수리가 날아다녔다. 날개를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빙빙 돌면서 언덕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비행하고 있었다. 지켜보면서 배운다. 배우는 것은 곧 시간을 의미하지만 지켜보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없다. 무언가에 귀 기울일 때에는 어떠한 해석이나 반응 또는 편견 없이 들어야 한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를 들어보라. 언덕 사이를 헤집는 천둥 소리를 들어보라. 우리는 온전히 듣지 않는다. 늘 방해받기 때문이다. 지켜보고 듣는 것은 예술과 흡사하다. 듣고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나 아무런 반응 없이 지켜보고 듣는 것 말이다. 지켜보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책에서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 물론 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켜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만든다. 모든 반응과 생각, 기억의 중심에는 뇌가 있다. 우리는 날카롭게 살아있는 감각 없이 진정으로 지켜보거나 들을 수 없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선량함의 씨앗이 되는 배움도 접할 수 없다. 꾸밈없이 명쾌하게 지켜보고 들으면 빨강, 노랑, 흰색 빛을 띠고 있는 꽃의 선명한 색깔과 부드럽고 연약한 봄날의 잎사귀, 줄기, 천국과 지구,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은 길을 따라 걸으며 제잘거린다. 나무나 꽃, 하늘, 경이로운 언덕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이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사람들은 환경을 비롯하여 자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열심히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언덕의 고요함과 아름다움, 오래된 나무의 경이로운 위품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인식도 없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역시 없다. 무언가를 지켜볼 때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편견과 두려움, 불안함,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쁨, 우리가 추구했던 만족까지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좋아한다. 선택하는데 자유를 꼭 필요로 하며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말로 명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택을 배제한 인식은 어떨까? 좋고 싫음 없이 인식하는 것.
정말 간단하고 정직하며 선택이 없는 인식은 주목이라는 또 다른 요소로 연결된다. 주목이라는 단어는 길게 뻗거나 꽉 잡다, 움켜잡다 등의 뜻으로 풀이되며 뇌의 활동 중 하나다. 지켜보는 것과 인식, 그리고 주목은 모두 뇌 안에서 일어난다. 또한 이 뇌는 지난 세대의 방식, 인상, 전통, 인간의 어리석음과 선량함에 길들여져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주목 역시 제한적이며 제한적인 것은 어김없이 무질서를 가져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나의 걱정, 바람, 욕구와 자아 실현에 대해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행동은 나와 똑같이 제한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다양한 종류의 마찰과 압박, 방해, 반복되는 인간의 폭력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것에 주목하고 선택 없이 의식하는 사람만이 통찰력을 얻을 것이다. 통찰력이란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억과 관계가 없다. 통찰력이란 잠시 비추는 빛과 같다. 모든 난해함과 번거로움, 그리고 일어날 결과들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은 완벽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후회도 없고 뒤돌아보는 일도 없으며 짓누르는 부담감도 차별도 없다. 순수하고 분명하다. 그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없는 자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확신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점점 자라면서 확신은 불확실성으로 변하고 결국 불확실성을 아는 채 죽음을 맞이한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불확실성을 가지고 의심을 하거나 질문하고 요구하고 인간의 행동과 종교적 의식 및 이미지 그리고 그 상징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다면 보다 명료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폭력에 관한 정확한 통찰은 그 자체만으로 그 모든 폭력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은 뇌의 바깥에 자리 잡고 있다.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기억이나 지식과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통찰력과 그로 인한 행동은 뇌세포 하나하나를 변화시킨다. 완벽한 통찰력이다. 그리고 이 완벽함으로부터 논리적이고 이상적이며 납득할 만한 행동이 시작된다. 지켜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우레와 같은 통찰력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일어나지 않는다. 빠르게 움직이는 화살과도 같다. 그리고 통찰력 하나만으로도 길들여진 뇌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생각의 노력이나 의지 또는 어떤 것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다시금 자유를 찾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곧 시간이자 시간의 끝을 의미한다. 인간은 시간에 구속받는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구속은 생각의 움직임이다. 완벽한 통찰력은 시간과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그곳에 도달해야만 뇌가 꽃피울 수 있고 마음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